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킴이 하다 보니까요 진짜 지킴이를 모시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지킴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놀랬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킴이 누구냐고요? 무려 별이 하나 둘 세 개 삼성 장군으로 예편하신 전인범 장군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장군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짐작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되고 지금까지 별이 이렇게 3개 있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네. 삼성 장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네. 그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에는 네. 장군이 육해공군 해병대 합쳐서 430명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3스타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막 뭐 한두 분 이럴 줄 알았어요. 미군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요. 네. 민간인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렇게 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장군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별을 달면 장군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높은 장군은 별이 몇 개예요? 통상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성 장군, 4스타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오. 그다음에 3스타, 2스타, 1스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4개까지가 최고면 5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한국에도 있을 수가 있고 미합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네. 또 아이젠하워 장군 이런 분들이 5개까지 갔습니다. 와, 메가더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이면 상당히 옛날이고 그 후에는 그러면은 뭐 4성, 5성 장군이 잘 안 나왔단 얘기네요. 네. 지금 삼성 장군이라 해서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실감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 아들도 미국에서 낳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떨어지는 낙엽도 뭐 쓴다 뭐 막 이러는데 그러면 삼성 장군은 중장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러면 밑에 거느린 그 군인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휘관을 삼성 장군이 하는 경우는 군단장을 주로 하는데 군단장? 예. 네. 통상 한 10만 명 정도를 관할하게 됩니다. 10만 명이요? 네. 도시가 하나. 굉장하네요. 그러면 장군님이 만약에 10만 명이 도열을 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건데. 네. 영광입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수행하고 하는 게 네. 그게 아마 그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사실 엄청난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전쟁이 휴전인 상태로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짐작이 잘 안 돼요. 저희는 늘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전장에를 나가셨다 그래요. 6.25 전쟁이 아닌 장군님은 어떤 전쟁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이라크에 파병이 돼서 다국적군 사령부에서 그 전략 본부에 선거 지원 과장을 했습니다. 선거 지원이요? 네. 이라크에서? 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추출되고 나서 네. 58년 만에 이라크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군 대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거기는 다국정군 막 뭐 미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다 있었을 텐데 책임을 그러면 지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처음에 저도 뭐 선거 지원 과장이라고 그래서 네. 별로 그렇게 뭐 전투하고는 관계없는 네. 그런 걸로 알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선거 업무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전, 경호 이런 네. 게 이제 됐고 아직 이제 후세인파가 많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많았으니까 네, 네. 그런 작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에 대한 또 반군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군인들이 선거하는 게 아니니까 그 국제기구에서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제기구랑 협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선거 물자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카나다하고 중국에서 칸막이라든지 선거 용지 심지어는 잉크까지도 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라크에서 선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선거 사무소가 한 5천 개 정도 됐는데 네. 그거 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선거 관리 요원들 봉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는 온라인 뱅킹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저 캐시로 다 줘야 돼요?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만 불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가방 딱 열면 100불짜리 쫙 깔린 그런 그건 아니에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600만 불을 가지고 갔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 큰 가방이 있어요. 더블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6개를 들고 헬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전달을 하는데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 보죠. 그래서 한 7개월 했는데 선거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일이었었어요. 이렇게 선거를 한다 정도는 뉴스로 봤지만 그 선거를 집행하는 책임을 한국 군인의 대표가 맡고 있었다는 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장모님께서 찾아보니까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질로 잡혔었던 사건, 그 이제 흔히들 우리가 샘물교회 사건이라고도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다가 잡혔을 때 그때도 지휘를 하셨다고. 지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원 업무도 했었는데 그 테러범들이죠. 납치범들, 납치범들하고 직접적으로 그 교섭을 한 거는 우리 외교부입니다.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했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데가 카불이 수도고 가진이라는 데가 현장인데 거리가 150km예요. 근데 거기를 갈 때 도로가 잘라 있는 것도 아니고 차로 갔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왕복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으니까 헬리콥터 같은 것들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헬리콥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제가 데려갔던 단원들이 예를 들면 하는 일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거기 갔다가 하룻밤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숙소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군사작전도 고려를 했어요. 인질 구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영화를 좀 많이 봐서 뭐지 브루스 윌리스 이런 사람들이 작전 투입되고 이런 거 보고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라는 데서 그 유시진 대위 정말 멋있거든요. 잘생긴 배우가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군인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좀 있고 또 여자들은 유난히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왜 군인이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군인을요? 아니면 군인 되시는 걸? 제가 군인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군인 하면은 저는 장교가 될 생각은 없었고 이 하사관 요새는 부사관이라고 그러는데 부사관이 되고 싶었는데
그 부사관은 쭉 장교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좀 책임도 좀 덜 있고 그다음에 저 멋있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육사를 가게 돼서 그 장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사관 그러니까 전 뭐로 와닿냐면 그 태양의 후예 진구 씨가 맡은 배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시진 대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진구 씨도 엄청 멋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꿈이 군인이다 그러고 그 길 외길을 걸으신 거네요. 네. 근데 굉장히 군인으로서 성공을 하셨어요. 삼성 장군도 되셨지만 훈장을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다고 지금 제가 인터넷 서치해보면 나와요. 그 훈장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진짜 금은동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금으로 그 도색을 해서 그렇게, 금색이에요, 그냥? 예, 금색이지만 그 실제 금으로 만든 것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값어치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10돈이냐 100돈이냐 그거야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지만 네. 훈장은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못 봤죠. 아이 뭐그 공적을 쌓으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하여간 그 공적 쌓고 또 사실은 훈장을 받아야 될 분 중에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받을 만한 업적은 했는데 네. 못 받으신 분들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훈장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또 제가 주라 그러는 건 줄 알고 놀래서. 그 독립유공자분들 지금 안 알려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보훈처에 신고를 해서 보훈처에서 조사를 해서 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셔서 지금 이제 뭐 받을 만한 사람들도 밖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총 훈장을 13개인가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한 일인데 여러분. 사실 전 훈장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달면 엄청 무거울 정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인범 장군님이 근데 도대체 아틀란타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쉬고 와서 아틀란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 중에 특별, 별별별 하신 분이 나오셨거든요. 삼성 장군으로 예편하신 중장 전인범 장군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이제 뭐 군인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워낙 저하고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웃집 뭐 아저씨? 뭐 죄송하지만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굉장히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군에 있을 때 부하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푸근해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부하들을 제가 존중하고 네. 또 부하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그 국장님이 전인범 장군님의 어록이라는 게 인터넷에 있다 그러면서 찾아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이 오든 말든 병사들 고생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또 하나는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윗사람을 보살핀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아랫사람을 더 존중해줬다. 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요. 슬리퍼 사건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슬리퍼 사건? 그건 뭐예요? 이 얘기가 좀 긴데 네, 네. 군에서 보급되는 슬리퍼의 가격이 3,000원이 안 돼요. 근데 3,000원짜리니까 금방 망가지고. 네, 금방 망가지는데 이 보급이 빨리빨리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빨리 해지면 바로 주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슬리퍼가 일단 잘 쪼개져요. 닳는 게 아니라 잘라져요. 그냥 플라스틱이 그냥 반으로. 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이게 쌓여 있어서 새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면 좋은데 군의 제도라는 거는 일단 망가져야 그 보고를 하고 보고가 돼야 이게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슬리퍼가 항상 고참들이 없으면 신병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신병 슬리퍼를 고참이 신고. 고참이 신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럼 신병은 맨발로 나가요? 신병은 기다려야죠, 이제. 그러면 한 명이 신어야 될 슬리퍼를 두 명이 신으면 오히려 또 빨리 이제 그렇죠. 짜가지고 이 네.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그 슬리퍼가 3,000원밖에 안 하는데 네. 우리 마트에 가서 그냥 사오자.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는 사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병사들은 고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제 직권으로 그냥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제 물건을. 예. 그러면 이제 감사에 걸려서 지적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적받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여간 이게 단적인 예예요. 근데 하루는 상급 부대에서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별 2개였고 네. 별 3개 분이 이제 점검을 다니는데 네. 제가 우리 부대에 좀 와주시라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조차도 해결 못 해주는 군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슬리퍼를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네. 별 2개를 달고 있었는데 입에 물고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서 선배님 이거 머리맡에 놓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진을 보고 좀 주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훌륭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일단은 저희 부대에는 슬리퍼를 3,000개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이게 답답한 시스템이죠.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별 2개 장군이 슬리퍼를 입에 물고 이거 고쳐달라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 3개 그 당시에 그 이제 윗분도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러면 야! 뭐 우리가 알기로는 야! 너 혼날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문제지만 사실은 슬리퍼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사기하고 연관이 되고 군인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작은 문제인데도 그렇게 큰 신경을 쓰시고 사실 약간 내 별을 걸고 뭐 이런 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슬리퍼 사건이라는 게 회자될 만하네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 영어도 잘하시고 어렸을 때도 미국에 오래 사셨다 하셔서 뭐 여러 면에서 유엔군 일도 하시고 뭐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틀란타에서는 뭐를 하세요? 그 조지아 텍에 조지아텍에서 네. Sam Nunn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라는 국제 대학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저를 초청을 해서 Distinguished Visiting Fellow로 네.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와서 네. 내년 1월까지 있는데 네. 있는 동안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지역 외에도 제가 예일 대학하고 웨슬리안 이런 네. 데를 가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International Club of Atlanta 또 네. Atlantic Council of International Affairs 이런 데에 가서 우리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과 얼마 전에도 트럼프가 가장 골치 아픈 게 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엔군에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것도 물론 인터넷에서 본 거지만 그 이제 김정은한테 편지를 쓰신 적이 있다.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장군님이 보시는 지금 그 북핵 문제 있잖아요. 저렇게 뭐 폭파도 하고 막 이제 없앤다 그러고 검사도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방향이 어떤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간단하게 다 할 수는 없고 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고민이 많은데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남북이 하여튼 잘해야 되고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많은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여간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그렇죠. 또 EU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인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우리 문제니까 네.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 하시는 일이 그 이해시키고 이런 무슨 컨퍼런스나 무슨 미팅을 다니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반응은 좀 어때요? 미국 사람들 뭐 잘 아시지만 네. 그 tolerant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또 미국 사람들 속 생각은 또 틀리잖아요. 네. 네. 표현을 안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고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해야 되는데 미국 한인 사회에 사시니까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디센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고 하니까 네. 이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설득을 해서 또 사실 못된 미국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못된 미국 사람들한테 이끌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이 조지아 건을 얘기할 때 한인 인구가 뭐 12만에서 15만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표에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저희들한테 그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한테 당부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한국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어릴 때 4년 반 산 거, 뭐 소령 때, 대령 때 여기서 사는 거, 또 지난 1년, 2년 동안 산 거 하니까 미국에 한 8년 살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 우리 한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 또 중년에 계신 분들, 또 이민 1세대 이런 분들의 마음을 그나마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무엇보다도 한반도 상황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찌됐건 우리 이 KTV 같은 이런 방송에 좀 관심 좀 가지셔서 역시 그래도 다른 미국 방송보다는 우리 한인 케이블 방송이 많은 정보를 가질 테니까 이런 데 좀 관심 좀 가지시고 특히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 요새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왼쪽과 오른쪽 방송들을 반드시 다 들으시고 또 여러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정보를 일단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나라가 없으면 자기는 외톨이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이 잘 돼야 되는데 한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표 반드시 하시고 미국 사회에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는 투표하는 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사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베테랑
그 거기에 나름대로 그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6.25 참전 용사들이라든지 또 월남 참전 용사, 월남에 저희 대한민국이 7년 반 동안 파병돼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저는 책을 좀 읽어서 네. 무려 50만 명이 로테이션했어요. 군인만. 그리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거나 죽었는데 그중에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중동의 OEF, OIF 거기에 대한민국이 파병국 중에 세 번째로 많았다는 거 아세요? 인원이요? 네, 5년 동안 우리가 가 있었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미국 주류 사회에 접근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베테랑들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쿡아웃 정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네. 미국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도 6.25 참전 용사, 월남 참전 여기 용사들 계세요.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 훈장 아까 말씀 달고 리코그니션 해주는 네, 거죠. 모자 하나 쓰고 같이 해서 비록 영어는 원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군인들만의 랭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비 맞고 그 고통받고 했던 그런 얘기들 하면은 금방 전우회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미국의 그 공직자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고 지역 사회에도 좋고 후손들한테도 좋고 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일단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지역 사회에 그 활동을 넓히실 때 역시 베테랑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방송국으로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뭘 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보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군님. 그리고 이 방문하실 때마다 꼭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와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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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연말이라서 굉장히 분주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좋은 방송을 보시면서 깨달음을 얻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